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하나씩 릴레이로 알려드리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2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4월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제 2분기의 첫 거래일이 시작됐는데 양 시장은 일단은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1분기의 마지막까지 시장의 분위기는 꽤나 좋았습니다. 자, 그런 상승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 이제 4월 그리고 2분기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좋았던 반도체 종목들이 기지개를 좀 펴나 싶었는데 일단은 오늘은 일단은 쉬어가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동시에 하락을 하고 있고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하고 있음에도 두 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 지난주의 시세에는 약간 미치지 못하는 조금 쉬어가는 장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상승 탄력,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 탄력은 약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사이에 또다시 2차 전지 종목들은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여전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LNF, 첨보 같은 종목들은 다시 이 틈새를 비집고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에 삼성전자 잠적 실적 발표도 있고 반도체가 함께 상승 랠리에 동참하면서 시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종목들로 여러분들 포트를 꾸리셔야 할지 저희가 종목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증시 파워10 본격적으로 오늘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께 10가지 총 2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저희가 90초 동안 압축해서 핵심만 요약해서 알려드릴 텐데 그런 종목들을 보시고 이거 내가 궁금한 종목이었는데 매수가 목표가 더 궁금하다, 더 궁금한 자세한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셔서 질문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바로 질문을 써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 포함해서 최대한 자세하게 종목 설명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2분기의 첫 종목들 10가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이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한화솔루션과 포스코 ICT를 시작으로 하나머티리얼즈, SK네트워크스, 캠트로스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이성웅 차장의 픽은 네이버, 이마트, 가온칩스, 심텍, 나인테크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첫 번째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저희가 보여드린 이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혹은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더 투자 노하우를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저희가 개설을 해놨는데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이 궁금한 점을 공유하고 싶다,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문자로 이태건 전문가의 이름 3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바로 인식을 하시면 역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고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종목 릴레이 어떤 종목이 2분기에 첫 종목으로 선정이 됐을지 이태권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솔루션은 뭐 이제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 뭐 1등이라고 조금 보셔도 무방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됐었죠. 이 하나솔루션 내에 이제 리테일 사업부인 하나 갤러리아를 인적 분할하면서 거래가 좀 재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 먼저 슈팅이 조금 나왔고 오늘은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나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이제 IRA 관련된 내용들이 세부 지침들이 조금 발표가 되면서 이 태양광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흐름들이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달간 미국 IRA와 유럽 핵심 원자재법 등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조금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국 태양광 모듈 업체, 뭐 1등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펄스트 솔라의 주가는 하나솔루션이 이제 거래가 정지된 기간만큼 30% 이상 상승했다. 이게 조금 중요할 거라고 조금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분명히 좀 나올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 이 IRA가 좀 시행이 되면서 이 밸류체인 업체들이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 10년간 9조 1,000억에 달하는 금액을 이제 수주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에도 신규 공장이 추가 가동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지난주에 어쨌든 재상장이 되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욱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 갈까요? 네이버요.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지금 뭐 실적에 대한 어떤 성장세보다도 지금은 뭐 거시적인 뭐 분위기가 이 네이버 같은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만큼 성장주 안에서 대표적인 종목은 네이버 같은 경우를 어떻게 포트에도 좀 담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되고, 물론 이제 아직까지 그 광고 쪽에서의 시장 자체가 뭐 좋아진다라고 어떤 단언은 할 수는 없습니다. 뭐 광고 시장 자체가 어떤 그 1분기 때가 좀 비수기인 점도 있고, 뭐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 같은 경우도 하반기 때 좀 많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뭐 1분기 실적이 크게 급성장한다라고 좀 볼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뭐 커머스나 컨텐츠, 그러니까 이런 이 광고 쪽에서의 광고 쪽에서의 성장 정체를 이 커머스와 그리고 이 컨텐츠 쪽에서의 만회 부분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뭐 주가가 거의 뭐 안 움직였죠. 여러 가지 뭐 성장주들의 답보 상태가 있긴 하지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수 관점을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좀 해외 쪽에서의 수익화가 좀 다각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웹툰이나 와패드 사업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국내 웹툰과 유사한 그 BM들을 순차적으로 도입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관심이 켜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네이버를 첫 번째 종목으로 이성욱 차장님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이태권 전문가님. 네, 포스코 ICT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 그룹 내에 이 IT 서비스라든지 전기, 계측, 제어 이쪽에 해당되는 엔지니어링을 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포스코가 그룹 내에서 이제 공장들을 자동화를 조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도 포스코 ICT가 전담을 해서 맡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제철소 100개 중에 45%가 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아직 조금 절반에 못 미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까지도 다 완료를 한다고 하면 추가 수주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이 추가 수주가 예상되는 금액이 1,300억 원이 좀 넘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ICT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 자동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쪽에도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오늘도 좀 상승을 하는 흐름들, 그리고 지난주에도 꾸준히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을 조금 보여줬는데 2차 전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조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사업에 대한 신성장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계속 조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이 비중, 사업 비중 중에 2차 전지 캐파들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ICT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데 포스코 ICT를 또 특별하게 꼽아주셨고요. 다음은 이성웅 차장님. 이마트요.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은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어떤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네. 이미지가 강했던 상황에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좀 그 리뉴얼 된 사업 구조로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제 스타컴을 중심으로 한 이 디지털화에 대한 매장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이마트의 어떤 새로운 어떤 롤모델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우선 작년 하반기부터 쿠팡을 포함한 이커머스 기업들 같은 경우가 비용 절감을 위해서 가격 경쟁을 많이 축소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커머스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네이버도 그렇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이커머스 쪽은 쿠팡과 네이버가 과반수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타컴, G마켓 이런 상황으로 이 어떤 3강 체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마트 같은 이 스타컴은 이 식료품 쪽에서의 강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스타컴에 대한 어떤 이커머스 쪽에서의 사업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계속 굳건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역시 스타컴 또 스타벅스 코리아 여러 가지 적자를 보였던 산업 쪽이 고르게 올해는 적자폭을 축소하면서 실적을 견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이마트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마트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네. 세 번째 종목이요. 하나머터리얼스입니다. 하나머터리얼즈. 네. 하나머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반도체 소재 사업을 하고 있고 장비 업체의 시가 소모품들을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업들에게 이제 납품하는 기업들 고객사를 좀 보면 램 리서치, AMAT, 세메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머터리얼스의 사업 비중을 좀 보면 메모리 쪽에 좀 많이 좀 몰려 있습니다. 메모리가 9 그리고 비메모리가 1 정도 되는 이런 비중으로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머터리얼스가 하고 있는 이 소모품 중에 실리콘 카바이드 링의 매출액이 이제 올해도 전년 대비했었을 때 36% 정도, 약 36% 정도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본다고 하면 이 반도체 증시들이 그리고 반도체 부분들이 세부 지침이 좀 나온 만큼 네.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로 조금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칩스법이 좀 통과가 된 만큼 이런 부분들 이제 반도체 시장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양호한 흐름들을 조금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아산의 이제 이 공장이 올해 8월 31일 날 착공을 완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분기 안에는 이제 공장을 가동을 할 수 있고 본격적인 매출은 4, 5분기부터 아산 이 공장의 매출이 조금 뜨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거고요. 네. 그만큼 증설이 되면 8천억 정도 되는 캐파들이 확보가 될 거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땡. 좋습니다. 자, 하나머터리얼즈까지 체크해봤고 이번에는 이성훈 차장님 다음 종목이요. 가온치스. 가온칩스. 가온치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디자인 솔루션, 어떤 반도체 쪽에서의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떤 소재 부품, 장비, 지난주에 그 관련 기업들 특히 이제 장비, 기업 반도체 장비 기업들의 주가가 좀 상승세를 많이 보여줬는데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제작하고 만드는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라 어떤 설계한 대 그 고객사가 설계한 대로 제조될 때까지 중간적인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부분 쪽에서의 이 개별적으로 영업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이 팹리스 기업을 주 고객으로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이 바로 이제 TSMC인데 TSMC를 고객사로 두는 점에서 봤을 때 지금 가온칩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쪽에 더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서의
추가만 된다고 한다면 가온칩스가 어떤 그 디자인, 어떤 솔루션 쪽에서의 이 반도체 분야 쪽에서는 이 시장 점유를 굳건히 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지금 현재 이 일반 반도체가 이제 차량용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 디자인 쪽에서의 그 가온칩스에 대한 역량은 더욱더 발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면서 가온칩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온칩스까지 종목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SK 네트워크입니다. SK 네트워크스. 뭐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가정에서 하나쯤은 좀 쓰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 렌탈 사업과 그리고 이제 네. 호텔 그리고 뭐 렌터카 사업들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SK 네트워크스가 현재 SK 매직이죠. 동양 매직을 인수를 했고 AJ 렌터카, SK 렌터카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인수했던 이런 이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렌탈 쪽에 계속 조금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 매직이 뭐 올해도 이 가전 쪽에 이제 온라인 채널들이 강화가 되면서 판매량이 회복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도 향상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호텔 같은 경우는 워커힐 호텔을 좀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잠잠해지고 거의 다 이제 종결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에 이제 들어온다고 하면 뭐 면세점이 됐든 뭐 카지노가 됐든 이런 호텔 사업들까지도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이 투자 회사로서도 지금 뭐 변모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는 네.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건 충전기 사업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제 전기차 완충 업체 이제 에버온에 100억 가량 좀 투자를 했고, 그리고 SS 차저도 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충전기 2차 전지와 관련된 사업을 좀 중요하게 좀 쳐다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SK 네트워크스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이성웅 차장님의 네 번째 종목 하겠습니다. 심텍. 심텍.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작년 4분기 영업이익도 많이 감소했고 올해 1분기 때에 대한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부터 주가에 좀 그 예상이 됐기 때문에 네. 선반영됐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IT와 메모리 쪽에서의 뭐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쪽에 PCB를 PCB 쪽에서의 비중이 큰 심텍 같은 경우에도 실적의 감소가 예상됐던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하반기보다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지금 하나둘씩 나오는 상황이고요. 뭐 앞서서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은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에서의 그 수요가 지금 개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쪽 PCB에 대한 PCB 또 기판에 대한 수요 부분 같은 경우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를 생각한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이 심텍에 대한 매수 관점을 유지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지금 현재 심텍도 이제 해외 쪽에서의 비중이 높은 기업이지만 지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우리나라 안에서의 고객사에 대한 확충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내수와 내수 쪽이 해외 쪽에 대한 실적 부분을 만회하고 올라간다면은 분명히 심텍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 하반기 때 꼭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뭐 심텍 네. 낙폭 회복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심텍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벌써 다섯 번째 종목이네. 이태근 전문가님. 네, 캠트로스입니다. 캠트로스.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이런 특수 소재들 만들고 있는 기업에서 지금은 2차 전지 전해질 첨가제인 바인더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좀 이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양극재 기업들이 먼저 좀 슈팅이 나왔고요. 오늘도 뭐 리튬 관련주들이 상승하듯이 그 외에도 뭐 엔캠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전해액 관련주들 뭐 이런 뭐 음극재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상승하면서 2차 전지 섹터 소재들이 계속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캠트로스도 지난주에 상승 흐름들을 조금 보이다가 오늘은 다시 조금 반등을 하기 위해서 아랫꼬리를 조금 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캠트로스도 추가적인 성장을 우리가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첨가제 매출 비중이 계속 높아진다고 하면 어떨까요? 2차 전지 내에서 그리고 캠트로스 내에서 이런 소재 사업에 대한 사업 비중들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 실적에 대한
대한 이제 양적 성장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요. 이미 이제 국내 셀 메이커 3사 기업들이 이 LFP 배터리 시장에도 좀 진출을 한 만큼 첨가제 쪽에서 흐름이 좀 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조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매출액 기준에서 생산 능력 캐파가 1,000억 정도,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1,4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약 내년까지 40% 이상 성장을 할 거라고 조금 볼 수 있는 이런 대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캠트러스까지 봤고요.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의 5번째 종목은요? 나인테크. 나인테크. 우선 뭐 지난주 후반에 LG전자와의 그 2차 전지 장비에 대한 계약 얘기가 나와주면서 시간으로 올라간 상황이었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을 이제 장중에 4.11%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봤을 때, 이 나인테크의 어떤 계약에 대한, 특히 LG전자와의 계약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추후에 또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간다면 오늘 상승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원래 2차 전지 장비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반도체 이런 그 스타킹이나 여러 가지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그 포트폴리오가 다양하다는 점도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원래 2차 전지 장비 쪽 같은 경우가 뭐 LG에너솔루션 그리고 이 LG전자, 이게 LG그룹사들을 주로 이제 고객사로 갖고 있다는 점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도 원래 LG 디스플레이 납품했다가 지금은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 OLED를 투자하는 이 디스플레이 기업들한테 납품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충분히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우선 지난주에 LG전자와의 2차 전지 장비 수주는 추후에 2차 전지가 LG그룹 쪽으로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그런 그 사항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나인테크까지 이렇게 두 분이 5개,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혹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시장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상황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박유진입니다. 4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증시 전망은 낙관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한 데다가 주말 사이에 발표된 IRA 세부 규정에 우리나라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는 이 평가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호재로 작용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장 지수 흐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장 직후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조금 축소가 된 모습이지만 여전히 상승 탄력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2%가량 오르면서 2,482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포인트 조금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852포인트 선 지나고 있는 모습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오전장 업앤다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세부 규정을 발표했는데요.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규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배터리 부품 규정과 광물 규정으로 나뉘게 되는데, 특히 배터리 부품 규정이 우리 기업에 우호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오늘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 양극판과 음극판을 배터리 부품으로 규정을 한 반면에 양극 활물질은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양음극판은 북미 지역에서 반드시 제조가 되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만 양극 활물질은 다른 나라에서 제조가 되더라도 세제 혜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경우에는 양극 활물질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후 공정인 양음극판 생산은 통상 미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기존 공정 시스템을 바꾸지 않아도 한국 주요 기업들은 IRA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IRA 규정은 오는 4월 18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다만 우려국이나 우호국 관련한 내용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언급이 되지는 않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힘을 받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종목별 주가 흐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가운데서 이 시각 현재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증권가에서 주목을 받았던 종목은 LNF인데요. 유한타증권에서 53%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목표가들 상향 중에서 가장 큰 폭이라고 하고요. 또 중장기 성장성을 크게 봤다는 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기존 29만 4천 원에서 45만 원까지 올렸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보도록 할 텐데요. 리튬 관련주입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IRA 관련 이슈인데요. 배터리 부품 규정과 함께 이 핵심 광물에 관한 규정도 제시가 되면서 리튬 사업에 대한 IRA 수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배터리 부품 규정에 이어서 이 광물 규정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차량 배터리에 포함된 핵심 광물의 최소 40%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이 되거나 가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핵심 광물을 수입을 하더라도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가공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FTA를 체결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규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소재 대부분이 미국 전기차 시장에 진입하기가 더 수월해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리튬 관련주 가운데서는 포스코홀딩스가 크게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 아침에 리포트도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리튬 사업 전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장 종목별 흐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가장 큰 폭의 오름세 보이고 있는 종목은 EV 첨단 소재와 코스모 화학입니다. 상한가 달성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삼성증권에서 12%의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44만 원을 제시했고요. 신한투자증권은 41만 원으로 상향을 했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건설을 준비했는데요.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중남미에서 4,8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인프라 공사 수주 소식이 나왔습니다. 엘살바도르의 교량 건설과 또 도로 확장 프로젝트를 단독 수주했다고 밝혔는데요. 공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엘살바도르 중에서도 산살바도르에 위치한 로스초로스 지역에서 총 연장 14.645km에 달하는 도로를 왕복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을 하는 공사를 맡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5개소의 교량을 건설하는 사업도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계약 금액은 4,858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동부건설 매출액의 42.4%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계약이 체결되면서 동부건설은 착공 후부터 36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동부건설 측은 이번 프로젝트 수주로 해외 건설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장 주가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부건설은 10.6%가량 상승한 7,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동부건설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상한가를 터치를 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피드 종목 10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종목 저희가 앞서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10가지 종목 추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2분기에 좋은 종목들 포트에 잘 넣으셔야 할 텐데 저희가 핵심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혹은 샵 3772번 문자로 주시면 제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스피드 종목 10 또 어떤 10가지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다음 10가지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건 전문가의 픽부터 볼까요? SKC와 원익QNC, 하이비전 시스템, 덕양산업, EV 첨단 소재 이렇게 5가지 골라주셨고요. 이성웅 차장의 픽은 포스코홀딩스, 한미반도체, HB솔루션, 현대제철, 현대로템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또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이 10가지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두 분이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투자 노하우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바로 스마트폰으로 지금 딱 인식하시면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로 연결이 되고요. 자, 그리고 샵 3772번 문자로 이태건 전문가의 성함 3글자를 딱 보내주셔도 저희가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태건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또 릴레이를 이어가 봐야겠죠.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SKC입니다. SKC. SKC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먼저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고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SKC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재 쪽 그리고 동박 사업들을 좀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회사로 아직 분할은 하진 않았지만 SK 넥실리스가 동박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IRA에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이제 같이 함께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되고 SKC가 이제 작년에 필름 사업을 좀 매각을 했어요. 기존에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매각을 함으로써 이 동박 쪽이 조금 힘을 실을 거라고 조금 보여지는데 1조 6천억의 재원을 좀 마련을 하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박 쪽에 이제 글로벌 확장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추가 증설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반도체 쪽도 좀 힘을 쏟겠다라고 얘기한 만큼 사업을 어떻게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면서 이제 SKC의 주가를 조금 부양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좀 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들이 성장을 하면서 계속 꾸준히 좀 성장하는 이런 부분인데 양극재에 비하면 확실히 음극재가 좀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도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매년 한 30% 정도, 약 30% 정도 이제 증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SK 넥실리스가 미 대형 완성차 고객에도 직공급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SKC까지 체크를 했고요. 이번에 이성웅 차장님의 6번째 종목은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 네, 우선 포스코홀딩스도 어떤 철강 기업이라보다는 최근에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리튬 쪽, 그러게요. 2차 전지 사업 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IRA법에 대한 그 시행에 대한 얘기도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를 지금 상승세로 좀 크게 연결을 시켜주는 상황이고요. 우선 철강 쪽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당연히 2차 전지보다는 낮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2차 전지 쪽에서의 사업이 포스코홀딩스가 아직 실적이 가시화는 되진 않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 쪽에서의 사업 부분은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는 전제하에서 2차 전지가 플러스 알파로 가야 오늘의 상승세 포스코홀딩스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1분기 실적 당연히 좀 흑자 전환은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예상을 지금 1분기 영업이익은 4,700억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런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리튬 사업에 대한 가시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2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최대로 잡았을 때는 9천억 이상인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2, 3분기에는 그래도 영업이익 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1조까지도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강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 지금 예상하는 수치가 잘 맞아야 이런 실적이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이 종목을 계속 관찰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이 철강은 기본적으로 좀 잘 나오면서 여기다 2차 전지 플러스 알파의 핵수에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태건 전문가님 어떤 네. 종목이죠? 원익 QNC입니다. 원익 QNC.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들이 흐름들이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오는 그쵸. 이런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시원이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칩스법도 좀 통과가 됐고 그리고 칩스에 있는 내용들 세액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투자라든지 공장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꾸준히 야기가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원익 QNC 같은 경우는 반도체 쿼츠와 그리고 세라믹 뭐 이런 부품들 소재들을 좀 제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주력 이제 고객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쿼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TSMC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TSMC에 지금 이제 그룹 내 점유율이 한 4%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좀 증가될 거라고 조금 보여지는 만큼 글로벌 성장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현재 이제 장비를 이제 반입을 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의 이제 평택 고덕 이제 공장이죠. P3 이제 공장에 이 D램과 롤이 라인을 신규 가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챙겨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분기부터 메모리 업황이 점진적으로 조금은 회복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시장에서도 그리고 뭐 뉴스라든지 언론에서도 많이 좀 내비쳐졌지만 이제 저점을 좀 찍었다. 마이크론의 저점이 찍혔다라는 이런 과정에서 하반기에 상승들 이런 흐름들 원익 QNC도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 종목 하나 주셨고요. 이성욱 차장님은요? 한미 반도체. 역시 반도체 관련. 역시 뭐 반도체 쪽에서도 이제 후공정 관련 네. 기업들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한미 반도체는 뭐 전자패 그리고 이 소우 같은 마이크로소프 같은 이런 부분 쪽에서는 세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계속 1위를 좀 네.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은 당연히 이 비메모리 쪽 넘어갔을 때 그 후공정 장비 쪽에서는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게 바로 이제 한미 반도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4분기 뭐 실적에 대한 부분보다도 지금 올해 상반기 때 그러니까 특히 이제 상반기보다 2분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커지면서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거래대금이 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그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한미 반도체의 그 실적의 60% 차지하는 게 바로 이제 이 MSVP 장비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이쪽에서의 그 내재화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기술력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로 봤을 때도 한미 반도체가 가장 좀 먼저 거론되면서 지금 뭐 거론되면서 어떤 좀 매수세가 좀 많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 후반에 어떤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유지를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에 오히려 조금 쉬어갈 때 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는 이태건 전문가님. 네,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하이비전 시스템. 네,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그리고 뭐 검사 장비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 장비 사업들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섹터 흐름들 포트폴리오를 좀 잘 구성해 놨다라고 조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고객사별로는 북미 쪽에 한 8, 90% 정도 수출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국내에는 뭐 10%에서 20% 내외 이렇게 사업 비중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보단 수출이 훨씬 더 많은 기업이다라고 중점적으로 조금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이유는 즉슨 LG 이노텍을 통해 가지고 애플에 좀 공급이 돼요.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또 올해도 또 신제품이 좀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이 되는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런 실적 부분들도 조금씩 더 성장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셀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생산할 때 이 배터리를 생산을 할 때 이제 검사를 해야 될 텐데 이런 비전 검사 장비를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 드라이브들이 좀 걸린 그런 상황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생산 라인에도 이제 신규 수주가 좀 계속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장비 2차 전지 장비사로서 이제 역할을 조금씩 이제 옮겨가는
늘려가는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사업을 좀 변모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이 기존의 사업을 하고 있던 이제 검사 장비를 포함해서 이제 공정이라든지 조립 장비라든지 자동화 설비 이런 부분들 뭐 아시다시피 턴키로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는 패키지 라인들을 종합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땡. 좋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까지 봤고요. 이번에 이성욱 차장님 다음 종목이요. HB 솔루션. HB 솔루션. HB 솔루션은 뭐 후공정 장비라고 좀 생각 많이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매출의 거의 70%까지 올라온 게 바로 이제 ELB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LB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빛샘 방지 도포라고 기능을 좀 갖고 있는 장비인데 이 ELB 쪽에서의 장비에 대한 부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HB 솔루션이 유래 갖고 있는 그런 장비 기술이기 때문에 우선 시장적인 면에서 지금 디스플레이 산업이 좀 좋지는 않지만 디스플레이 특히 우리나라의 전방 기업들이 이 OLED 쪽에 투자를 했을 때 이런 ELB 장비에 대한 수요 부분은 당연히 올라가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주가가 좀 충분히 좀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스마트폰에 펀치홀이 다 있으실 겁니다. 이 펀치홀이라고 한다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구멍이 뚫려서 거의 카메라 렌즈가 그렇죠. 있는 부분인데 뭐 이런 부분은 이 펀치홀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제는 패드 또 이제 노트북까지도 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ELB 장비에 대한 수요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OLED 패널 쪽에서의 뭐 장비에 대한 부분은 뭐 중국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중국 쪽의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HB 솔루션의 이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네. 여기까지 HB 솔루션 잘 설명해 주셨고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 다음 종목 뭐죠? 덕양산업입니다. 덕양산업. 덕양산업이 이제 지지난주부터 바닥을 다지고 계속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도 좀 슈팅이 나왔다가 좀 차밍 매물이 좀 나와서 그러게요. 윗꼬리를 조금 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덕양산업의 이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부품, 내장 부품들을 좀 제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부품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주가가 또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제 4,670원이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고점 부분에서 조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요게 조금 레벨업이 돼서 돌파를 한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도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미 이제 현대차에서 뭐 지금 기아차도 현대차, 기아차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제품들을 좀 계속 조금 쏟아내고 있고 뭐 소나타도 뭐 이제 페이스리프트돼서 좀 나오고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EV9이 조금 생산이 되면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대차 배터리 시스템의 핵심 협력사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 배터리 모듈 어셈블리 부품을 유럽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와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합작을 한 미국 공장에 이제 부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지아주에 이미 공장을 조금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고객사로 갖고 있는 이제 SK 배터리 아메리카의 현지 공급에서도 부품을 공급이 가능한 이런 수준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덕양산업까지 종목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성욱 차장님의 9번째 종목이죠? 현대제철. 현대제철이요? 우선 철강 업종에 대한 철강 업종은 어떤 경기에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중간 산업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보다도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안정화됐을 때는 이 철강 업종의 종목도 하나 포함해도 괜찮지 않을까. 앞서서 말씀드린 포스코홀딩스는 약간 2차 전지 쪽으로의 주가 좀 민감한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예전은 좀 컸습니다. 당연히 영업이익은 2천억 이상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원재료 가격도 안정되고 이 환율도 이제 그 안정화되는 추세에서 스프레드 개선이 좀 예상이 됐던 상황이지만 결론으로 본다고 한다면 1분기 때도 전방 어떤 산업에 대한 부분이 활발하거나 생산성이 높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1,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예상치를 하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주가에 이미 좀 선반영됐던 감이 크고 지금 이제 2분기부터는 어떤 ASP에 대한 판매 가격의 상승세가 우리나라보다도
이 중국과 어떤 또 일본 쪽에서의 이 철강 가격 인상의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이 제품 상승에 의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전망상을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은 낙폭 과대주로서 매수 관점 유효하다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제철도 역시 낙폭 좀 과다하다, 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 이태건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마지막 종목으로 EV 첨단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좀 상한가를 좀 가게 됐는데 사실 이제 지난주부터 좀 자리가 점점씩 잡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총이 이제 1,0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한번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 아침부터 좀 슈팅이 흐름들이 조금 나오면서 상한가를 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회사로 갖고 있는 이 다이나믹 디자인이 니켈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이런 IRA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이 자회사인 다이나믹 디자인도 이미 상한가를 조금 가놓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좀 보시면 EV 첨단 소가제 같은 경우는 리튬에 관련된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하이브리드 리튬, 뭐 어반 리튬, EM 플러스라든지 EG 뭐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 흐름들을 조금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EV 첨단 소재도 뭐 아시겠지만 리튬 플러스에 이 CB 50억을 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부각이 되는 거라고 조금 볼 수 있고 하이드로 리튬에 탄산 리튬도 좀 공급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이 좀 부각이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하면 그전에는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어도 시총이 좀 1,000억이 넘어가지 못하는 너무 소형주였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기 조금 어려웠다면 이제부터는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추가적인 성장도 가능할 거라고 조금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꾸준히 좀 지켜보면 될 거라고 조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2차 전지 산업 분야들이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로봇, 항공 분야 이런 부분까지도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EV 첨단 소재까지 마지막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이제 이성욱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은요? 현대로템. 현대로템. 뭐 지금 현재 어떤 2차 전지나 또 이제 로봇 네. 뭐 관련주들에 대한 상승세 나왔기 때문에 이 방산주가 약간 좀 뒤처져 있는 모습 나타나지고 있는데 결론으로 본다면 지금 방산주가 또 우주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방산주들은 이 포트에 또 하나 또 들어가 있는 게 좋다라고 좀 생각이 네. 되고 있고요. 역시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K2 전차에 대한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 수주 부분은 오히려 지금 현재 잘 돌아가는 부분을 넘어서 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원래 작년 말에 폴란드 쪽에서의 전차 2차분이죠. 820대 계약에 대한 협상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됐는데 오히려 지금 이런 부분이 구체화되는 게 올해로 좀 넘어왔기 때문에 뭐 이거에 대한 실적은 뭐 뒤늦게 지금은 현재 다시 반영이 된다는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네.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K2 전차 외에 이 차륜형 장갑차와 이 장애물 개쪽 전차까지도 양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로템을 어떤 방산 주로서도 가장 큰 적합한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는 다족형 로봇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관련 종목으로도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면서 매수 관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로템까지 두 분이 10가지, 총 2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이렇게 소개해 주신 종목들 가운데 두 분이 생각하시는 탑픽 종목을 함께 골라봐야 될 텐데 탑픽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SKC를 좀 탑픽으로 SKC. 좀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밀리긴 했지만 이런 IRA라든지 이런 부분들 부각이 된 만큼 저점에서 조금 매수세가 조금 들어가는 게 맞다고 좀 보여집니다. 탑픽으로 125,000원 이제 목표가 말씀 좀 드리고요. 손절가로 10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성욱 차장님은 탑픽으로 어떤 거 보세요? HB 솔루션 HB 솔루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1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C와 HB 솔루션 오늘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시 파워10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종목들 20가지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